작은 시골 마을 언덕 위 오래된 기와집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몫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라 부르는 그저 조용한 노인이었죠. 그의 아들은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외국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기에 집에는 늘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였습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고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오는 이 아이 덕분에 집안에는 늘 작은 웃음소리가 번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방문할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기억이 끊어지고 대화의 맥락을 놓치는 순간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방금까지 말하려 했던 단어가 혀끝에서 사라지고 손자의 이름조차 헷갈리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나무를 만지며 정확한 치수를 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의 시계를 고치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손자가 숙제를 들고 와 묻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할아버지는 예전 같았으면 쉽게 답을 내줬을 텐데 이제는 책 속 숫자들이 서로 엉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께 여쭤보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그 말에 손자가 잠시 서운해하는 눈빛을 보이면 할아버지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방 안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와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다녔던 목공소의 풍경,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환한 웃음, 아내가 지어주던 따뜻한 저녁 밥상 그런 장면들이 잡힐 듯 아스라하게 스쳐가다가도 곧 희미해졌습니다. 손자는 아직 또렷했지만 언젠가는 그 얼굴마저 잊어버릴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집안 책장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에 몇 년 전 손자가 그려둔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잃어가는 대신 그림으로 남길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요. 손자가 글씨로는 아직 잘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전했듯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연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삐뚤빼뚤한 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꽃을 그리고 마당 앞 감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는 손자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림 속에는 분명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하고 묻는 손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자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말로는 다 전하지 못했지만 그림은 분명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남겨진 그림이 언젠가 자신이 기억을 잃어버려도 손자에게 남을 수 있을까? 그 흔적이 손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자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날 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기억은 서서히 사라져가지만 그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언젠가 목소리를 잃고 이름을 잃더라도 그림만은 손자에게 남길 수 있다고. 종이 위에 새겨진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은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손자는 매번 할아버지가 새로 그려낸 그림을 들여다보며 신기했지만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낙서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연필선은 흔들리고 비뚤어진 집 모양이나 기이하게 길어진 사람의 팔은 마치 유치원생이 그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자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는 스케치북 속 그림에서 강가를 발견했습니다. 푸른색 색연필이 거칠게 칠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으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 위로 돌을 튕기는 모습이었죠. 순간 손자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봄방학이던 해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강가에 놀러 갔던 일이었습니다. 강 위로 던진 조약돌이 3번이나 통통 튀자 할아버지가 크게 웃어주었던 장면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을 불러낸 것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손자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나랑 같이 갔던 거잖아. 손자가 속삭이듯 말하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그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선과 색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붙잡는 끈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손자는 매일 방과 후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림을 함께 넘겨보며 그림 속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 장터에서 함께 먹던 어묵,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 발을 담갔던 고인 빗물 그림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처럼 그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자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기억은 점점 더 오래된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일은 거의 없었고 손자와 함께한 순간조차 예전 추억 속에서만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시간이 뒤로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은 말 잘 안 해? 그림만 그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에 짧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말이 사라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손자는 그 뜻을 금세 이해했습니다. 말이 사라지는 대신 그림이 남는다는 것. 손자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랫동안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의 세계는 불완전했지만 동시에 생생했습니다. 손자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기억을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가 남긴 그림을 떠올리며 화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손자의 손끝에서 강가의 물결, 마당의 감나무,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손자의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그린 게 아니야. 마음이 담겨 있구나. 손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야. 그날 저녁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그렸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덕분이야.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떨리는 눈가에 번진 눈물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자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아버지의 그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그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손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면서 할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손자가 찾아올 때마다 반가운 웃음을 지어주긴 했지만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낯선 눈빛을 보일 때가 잦아졌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불러야 할 순간에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엉뚱한 이름이 튀어나왔고 때로는 집안 화장실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지내던 아들이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습니다. 화장실, 부엌, 출구. 그것이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자는 조용히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겠어?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죠. 거긴 너무 낯설어. 아버지가 견디실 수 있을까? 딸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에는 불안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야 해. 내가 지켜드릴 거야. 하지만 어른들의 대화에 그의 목소리는 쉽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혼자 방 안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근에 남긴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은 더욱 흔들렸고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웃는 얼굴 옆에 어설프게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잊지 마. 그 순간 손자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말을 잃어가고 기억을 잃어간다 해도 그림 속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손자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고 요양원 입소를 점점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딸 역시 해외에서 오가며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차라리 전문적인 시설이 낫지 않겠냐는 쪽에 기울었습니다. 손자는 학교 숙제를 마친 뒤에도 늘 할아버지 곁에 앉아 그림을 함께 그리려 했습니다. 연필을 쥐고 선을 그려보자고 하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시도하다가 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금세 연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젠 못하겠어 속삭이듯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거의 사라져가는 바람 같았습니다. 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리면 되잖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손을 잡고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비뚤어진 선들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었고 두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 그림이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똑바르진 않았지만 분명 두 사람의 마음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손자는 그 그림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할아버지와 이어져야 해. 그림이 우리의 달이야. 그러던 어느 날 손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부러진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여백뿐이었습니다. 손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손자를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누구니? 순간 손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빛 앞에서 손자는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몰라본다 해도 그림은 여전히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빈 종이를 펼쳐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렷하게 웃는 얼굴과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 넣으며 손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해드릴게.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지역 미술대회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손자는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좋아하게 된 건 순전히 할아버지 덕분이었지만 막상 다른 친구들과 겨루는 대회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할아버지가 남긴 스케치북을 펼쳐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손자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을 내가 이어야 해. 손자는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그려놓은 그림들을 참고했습니다. 강가의 풍경, 마당의 감나무, 함께 웃는 두 사람의 모습. 할아버지가 손떨림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을 이어 채우며 자신만의 색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연필 대신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동안 손자는 마치 할아버지와 한몸이 되어 함께 작업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회 날 손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 사이에서 손자의 작품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을 맞잡은 노인과 아이가 강가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뒤편에는 푸른 하늘과 빛나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림을 둘러보던 중 한 사람이 손자의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마음이 담겼군요. 그 말은 손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결국 손자의 그림은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손자는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움켜쥐었고 객석에 있던 담임 선생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장과 작은 트로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손자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트로피를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상 받았어. 할아버지 그림 덕분이야. 그러나 방 안에서 돌아온 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둔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다가가 트로피를 내밀자 할아버지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누구니? 그 짧은 한마디가 손자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뛸 듯이 기뻤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야 손자야. 그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만을 보였습니다. 순간 손자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트로피를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무릎 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며칠 전 그려둔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두 사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자는 그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우리잖아. 할아버지랑 나. 할아버지는 잠시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잊어도 괜찮아. 내가 기억해드릴게. 그날 밤 손자는 방 한쪽에 트로피를 올려두고 그 옆에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빛나는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건 낡고 구겨진 그 노트였습니다. 손자는 눈을 감으며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이어온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는 자신이 더욱 단단해져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기쁨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밤 손자의 마음은 눈물 속에서도 새로운 불씨로 타올랐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집 앞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가 긴 장대를 들고 감을 따 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마당에 떨어진 감을 주워와서 씻어놓고 작은 접시에 담아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자의 얼굴을 스쳐보는 듯한 눈빛만 남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필조차 쥐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자가 스케치북과 연필을 가져다 주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긋는 선은 제멋대로 흔들리며 금세 엉망이 되었습니다. 선이 꼬이고 뭉개지자 할아버지는 결국 연필을 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못하겠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손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기억이 사라져도 그림만큼은 남아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무너져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연필을 집어들고 할아버지의 손 위에 포개어 잡았습니다. 같이 그리면 되잖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손자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거칠고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선을 그어내려 가자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모양이 하나둘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기울고 창문이 제멋대로였지만 손자는 그 집이 자신들이 함께 살던 시골집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종이 위에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방과 후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그리려 하면 금세 포기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손자가 늘 옆에서 손을 잡고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그림 속에는 강아지, 장터, 강가, 감나무가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딸은 해외에서 연락을 해올 때마다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문 시설에 계셔야 더 안전해.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자의 마음에는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손자는 그 말을 듣고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스케치북을 꽉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야. 그림이 있잖아. 내가 할아버지의 손이 되어드리면 되는 거야. 어느 저녁 손자는 과감히 자신이 직접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자가 한 줄 한 줄 선을 이어 나가자 점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자가 강가를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넣자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힘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듯 할아버지는 덧선 하나를 조심스레 그렸습니다. 그것은 손자와 할아버지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자는 알았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어도 말이 사라져도 그림 속에서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자는 예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그림조차 온전히 그릴 수 없는 할아버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손자의 가슴에는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자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려드리면 돼. 내가 할아버지의 기억이 될 거야. 그날 밤 손자는 다시 한번 빈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무릎 꿇은 채 나이든 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자 손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는 모두 앙상하게 변했고 찬바람이 집 앞마다 스며들었습니다. 손자는 늘 그렇듯 스케치북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방 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호흡마저 불규칙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그릴래요? 손자가 연필을 내밀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대신 약하게 떨리는 손끝이 허공을 맴돌다 인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자는 연필을 다시 쥐어주려 했지만 이번엔 힘이 너무 없어 끝내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식탁에 앉아감을 먹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의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리자 손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고 곧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공기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손자는 대기실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더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냉정한 말이 방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손자는 결국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이제는 말 한마디 내뱉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다가오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자는 곧장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에 연필을 쥐어주고 손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 위에 닿자 삐죽삐죽한 선이 겨우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선 몇 개 그리고 엉성하게 이어진 곡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자는 숨을 죽이며 그림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말끝이 떨려 더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빛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한 장의 그림에 모든 마음을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자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병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불빛 아래에서 손자는 그 마지막 그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삐뚤어진 선은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언어보다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줘.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눈이 쉴 새 없이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손자는 학교에도 가지 않은 채 병실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조용히 숨을 이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손자는 의자에 앉아 손에 꼭 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그림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선으로 두 손이 맞잡혀 있었고 그 위에 흔들리는 글씨로 겨우 새겨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손자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유언이자 부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순간 병실 안에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버지와 의료진이 서둘러 달려왔고 간호사가 긴급히 손자를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발버둥을 치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나예요. 복도 위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잠시 후 문틈 사이로 들려온 의료진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안히 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손자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자는 아버지 품에 안겨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절망 속에서 손자는 문득 손에 쥔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맞잡혀 있는 마지막 그림. 그것은 마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손자는 눈물 속에서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림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며칠 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눈 덮인 마을 언덕에 하얀 국화꽃이 수북이 쌓였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손자는 하얀 장갑을 낀 채 작은 손으로 관에 국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신 그릴게요.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장례가 끝난 뒤 손자는 방 안에 놓인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속에는 삐뚤빼뚤한 선과 흐릿한 색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 어떤 그림보다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손자는 스케치북을 펼쳐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어 그릴 거야. 그날 이후 손자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강가, 장터, 감나무, 그리고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두 손. 종이 위에 그려진 장면마다 손자의 눈물과 웃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손자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손자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그림엔 마음이 살아있구나. 그건 아무리 연습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속삭였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손자는 점점 더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그는 혼자 교실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선을 그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고 색을 칠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손자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거야. 할아버지의 그림을 이어갈 화가. 그 다짐은 어린아이의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의 모든 눈물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할아버지 방에 걸려있던 낡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몫으로 일하며 활짝 웃던 모습이었죠. 사진 앞에서 손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시작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달빛이 언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손자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은 그림 속에서 되살아났고 손자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중학생이 되고 어느새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 안에는 여전히 낡은 스케치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종이들이었지만 손자에겐 그 어떤 교과서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죠.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림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손자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었습니다. 손자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따라 그린 풍경과 사물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만의 색과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긋는 순간 손자는 늘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손자는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의 그림에서 남다른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내 그림은 사람 마음을 움직여. 단순히 잘 그리는 걸 넘어서 무언가를 전하고 있어. 그 말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통해 깨달았던 예술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손자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첫 개인전을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그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어떤 작품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할까? 무엇을 주제로 해야 할까? 그러나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림 일기. 그것이 모든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에는 손자가 그린 새로운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빛나는 색채와 섬세한 선들이 담긴 그림들은 손자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가장 중앙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속 한 장의 그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손을 맞잡은 그림. 그것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개막식 날 전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 선생님, 동창들, 그리고 미술계 인사들까지. 사람들은 손자의 그림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중앙벽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야. 손자는 무대에 올라 짧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 그림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제 곁에는 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말이 사라져도 기억이 희미해져도 그림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손자는 중앙의 그림 앞에 다가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전시장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길게 이어지는 박수는 마치 할아버지가 보내주는 마지막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전시회가 끝난 뒤 손자는 홀로 남아 그림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시장 불빛 아래에서 중앙의 액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림은 여전히 흔들린 선과 불완전한 모양 그대로였지만 손자의 눈에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완벽했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야. 할아버지가 남기신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 둘을 이어서 세상에 전할 거야. 창밖으로 겨울밤의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손자는 그림을 품에 안고 전시장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림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